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 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뉴스레터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게 오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매주 쏟아지는 기사나 연구 논문 같은 거 찾아서 요약하고 그걸로 뉴스레터 만드는데 정말 팀 전체가 매달 수십 시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분들인데 단순 반복 작업에 다들 지쳐갔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에이전시가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뉴스레터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구독자 수가 3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고요. 와, 30만 명이요.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팀원들이 이제 그런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요. 주당 40시간 이상을 좀 더 깊이 있는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그런 창의적인 작업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야, 정말 눈에 띄는 변화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그러니까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설계를 위한 실용 가이드죠.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정말 가치를 더하는 AI 에이전트,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 역할을 어떻게 명확히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단계별 로드맵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상세한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럼 당신께서 AI 에이전트 도입 기회를 좀 더 현명하게 평가하고 또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에이전트의 역할과 역량을 정의하는 걸 돕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성공적인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들, 또 AGNT라는 구체적인 구현 프레임워크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뭐랄까, 기술적인 복잡함에 너무 압도되기보다는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왜 더 중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네, 핵심 아이디어들이 당신에게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깨워보죠. AI 에이전트, 이거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그냥 최신 기술이니까 일단 도입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자칫하면 모든 수리 문제에 망치 하나만 들고 덤비는 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AI 에이전트가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AI를 적용할지 이걸 신중하게 고르는 게 기술 자체보다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서는 오히려 AI 에이전트가 적합하지 않은 영역,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 고유의 섬세한 창의성 혹은 깊은 공감이 필요한 작업들, 아주 독창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구상한다거나 혹은 되게 복잡하고 묘묘한 고객관계 관리 같은 거요. 그런 건 AI가 아직 어렵겠네요. 네. 또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 과정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비정형 업무, 그리고 법적이나 윤리적 책임이 아주 무거운 민감한 영역, 이런 데는 섣불리 AI를 전면적으로 투입하기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AI가 아직 인간 수준의 감성적인 교감이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까지 해결하긴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AI 에이전트가 정말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세 가지 원, The Three Circles입니다. 세 가지 원이요? 네, 바로 영향, Impact,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그리고 노력, Effort. 이 세 개의 원이 가장 크게 겹쳐지는 지점,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최적의 기회, 뭐랄까 스윗 스팟이라는 거죠. 아, 영향, 실현 가능성, 노력. 이 세 원이 겹치는 스윗스팟. 흥미롭네요. 그럼 각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향, 임팩트는 뭔가요? 네, 영향은 이 작업을 자동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 즉 가치가 가져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오류 감소,
업무 처리량 증대, 그러니까 확장성이죠. 또는 팀원들이 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치 증대 같은 걸 다 포함해요. 아까 그 마케팅 에이전시 사례처럼요. 보고서 작성에 수백 시간 쓰는 거요. 그렇죠. 그건 정말 영향력이 매우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은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이건 말 그대로 이거 지금 AI 기술로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걸 따져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요리 시작하기 전에 재료랑 도구가 다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작업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필요한 데이터나 외부 시스템 연동, 예를 들어 API 사용 같은 게 용이한지. API요? 아, 그 프로그램끼리 소통하는 통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API 접근이 가능한지, 또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그리고 자동화된 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방법은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많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노력, effort는요?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겠네요. 이거 구현하는데 얼마나 들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가?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구현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절차가 이미 잘 문서화되어 있는지, 팀원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좀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아, 단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투입되는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ROI가 명확한지, 그리고 기존 업무 흐름에 큰 혼란 없이 통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마케팅 에이전시의 보고서 자동화는 영향력은 큰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들어가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 정말 완벽한 첫 프로젝트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작업이라든지 명확한 규칙과 데이터가 있는 작업부터 살펴보는 게 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첫 AI 프로젝트는 첫 데이트와 같다. 흥미로우면서도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재미있네요. 네, 그런 비유가 있죠. 실제로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방법도 제안되는데요. 점수요? 네, 영향, 실현 가능성, 노력,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매트릭스에 표시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향은 크면서 노력은 적게 드는 이른바 빠른 승리, 퀵 윈즈 영역에 있는 기회를 먼저 공략하는 거죠. 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군요. 네.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망한 기회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질문은?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지? 이게 되겠네요. 그냥 데이터만 가져오면 될지 아니면 분석 보고서 초안까지 써야 하는 건지. 네, 그렇죠. 마치 새로운 팀원을 뽑을 때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을 쓰듯이 AI 에이전트의 역할, 책임,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역량 수준도 여러 단계가 있나요? 네,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에서는 현재 실제 운영 환경에서 주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레벨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레벨요? 첫째는 레벨 2, 지능형 자동화입니다. 이건 머신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NLP 같은 기술을 써서 이메일 분류나 데이터 추출처럼 어느 정도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규칙 기반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이에요. 규칙 기반 작업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레벨 3,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인데요. 이건 단순 반복을 넘어서서 컨텐츠 초안을 만들거나 간단한 계획을 세우고 추론하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상황에 맞게 적응까지 가능한 조금 더 능동적인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2와 레벨 3. 그럼 우리가 하려는 작업에 어떤 레벨이 맞을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잘못된 레벨을 고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잘못 선택하면 당연히 비효율이나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죠. 판단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기준이 있어요. 네, 뭔가요? 첫 번째는 작업 예측 가능성, task predictability입니다. 그 작업이 2 더하기 2는 항상 4처럼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소위 결정론적 작업인가 하는 거죠. 결정론적 작업. 이런 경우엔 정확성이 중요한 레벨 2가 더 적합합니다. 반면에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맥락 이해나 판단, 창의성이 좀 필요한 확률적 작업. 예를 들어 특정 고객에게 맞춤형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레벨 3 에이전트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확률적 작업은 결과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레벨 3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죠.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 오류 민감도,
즉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정도입니다. 아,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겁니다. 100% 정확성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 예를 들어 금융거래 처리라든지 중요한 개인정보 관리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은 레벨 2 에이전트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초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변성이 허용되거나 오히려 약간 예상 밖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이라면 레벨 3 에이전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다만 레벨 3는 확률에 기반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작업이 아주 규칙적이고 실수가 치명적이면 레벨 2. 어느 정도 유연성과 판단이 필요하고 약간의 변동성이 괜찮다면 레벨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계속 예시로 든 마케팅 에이전시 있잖아요. 네. 거기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분석해보니까 약 80%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결정론적 작업이었고 나머지 20% 정도는 트렌드를 해석하고 통찰력을 뽑아내는 확률적 작업이었다고 해요. 아,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각 작업의 성격에 맞춰서 레벨 2와 레벨 3 에이전트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각 에이전트가 제일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도록 한 거죠. 처음부터 막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에이전시도 처음에는 레벨 2 에이전트로 데이터 수집이랑 기본 보고서 생성 자동화부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팀원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진 다음에야 분석이나 통찰력 작성 부분을 맡을 레벨 3 에이전트를 도입했죠. 단계적으로요? 네. 이런 단계적 접근 덕분에 6개월 만에 보고서 생성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하고 데이터 정확도는 99.95%를 유지하면서 고객 만족도는 15%나 올리고 팀원들은 전략적 업무에 60%나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팀과 잘 협력하면서 꾸준히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그게 핵심 목표였던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준비를 마치고 실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야말로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뉴스레터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던 문제를 AI, 에이전트로 해결하려고 한 경우였죠. 네.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설계를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예요. 성공 기준 정의. 네. 무엇을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제작 시간 주당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같은 정량적 목표, 그리고 독자들이 느끼는 컨텐츠 관련성을 높인다 같은 정성적 목표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요. 정량적, 정성적 목표 둘 다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현재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현재 상태 파악. 미래의 멋진 시스템을 그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 워크플로우를 상세히 들여다봐야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복잡성이나 비효율적인 병목 구간, 그리고 자동화 과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뉴스레터 제작 과정에서 컨텐츠를 찾고 요약하는 단계 사이에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거나 특정 유형의 오류가 계속 반복된다면 바로 그 지점들이 AI가 해결해야 할 통증 포인트, 페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현재의 아픔을 정확히 진단해야 효과적인 치료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통증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군요. 세 번째 원칙은요? 세 번째는 인간 중심 설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고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인간을 돕는 역할이군요. 그렇죠. 전략적인 최종 판단이라든지 미묘한 품질 검수,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 처리 같은 건 여전히 인간의 중요한 역할로 남겨둬야 합니다. AI를 마치 비행기의 부조종사, 코파일럿나 똑똑한 디지털 동료처럼 활용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작업을 자동화해야 하는가, 이걸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가와 할 수 있는가, 중요한 차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뭔가요? 네 번째는 올바른 아키텍처 선택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아는 하나의 거대한 슈퍼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에이전트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슈퍼 에이전트냐, 에이전트 팀이냐. 보통 어떤 게 더 좋은가요? 관리 복잡성 문제는 없을까요? 네,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비유를 들자면 집을 지을 때 모든 용도를 위한 아주 큰 방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거실, 주방, 침실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전문화된 공간들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게 보통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에이전트, 원툴, 원 에이전트 원칙을 제안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각 에이전트에게 명확하게 정의된 단일 도구나 작업만 맡기는 게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단순하게 만드는군요. 네, 물론 여러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복잡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각 에이전트 역할이 단순하고 명확하면 오히려 문제 생겼을 때 원인 파악하고 해결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결국 복잡함보다는 잘 정의된 단순함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교훈이죠. 요약 담당 서머라이제이션 에이전트, 이메일 발송 이메일 에이전트, 내용 취합 및 검수 컴파일러 에이전트, 서식 지정 뉴스레터 포매팅 에이전트, 그리고 전체 조율하는 매니저 에이전트까지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이 팀 설계에는 목표 명확성,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또 나중에 작업량 늘어날 것에 대비한 확장성 고려, 각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작동 능력, 에이전트 간의 원활한 협업 메커니즘,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6가지 핵심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종 설계된 워크플로우를 보니까 매일 또는 매주 하는 작업 속에서 AI랑 인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게 보이네요. AI는 주로 정보 검색, 요약, 형식 맞추기 같은 반복적이고 시간 많이 드는 작업을 하고 인간은 어떤 기사를 최종적으로 넣을지 결정하거나 전체 뉴스레터의 톤 앤 매너를 조율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현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관련 플랫폼이나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가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 해요. 400개요?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완벽한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강조되는 원칙이 바로 완벽함보다 속도, 스피드 오버 퍼펙션이군요. 최고의 AI 전략은 완벽하게 교략된 전략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전략이다. 일단 해보면서 배우고 개선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구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AGANT 프레임워크가 소개되는데요. AGANT 프레임워크요? 네, 마치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디지털 직원을 채용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처럼 5가지 핵심 요소를 단계별로 점검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AGANT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A는 뭔가요? 네, A는 에이전트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AI 에이전트의 명확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부터는 관여하면 안 되는지 그 운용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시가 애매하면 결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뉴스레터 요약 에이전트 사례에서도 처음엔 그냥 뉴스 기사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결과물 품질이 들쑥날쑥했는데 당시는 AI 및 비즈니스 트렌드 전문 요약가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특정 소스에서 기사를 받아서 핵심 통찰력 3가지를 150단어 내외로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어조로 요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니까 훨씬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꾸준히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정체성을 명확히 하니까 성능이 달라지는군요. 그럼 다음 G는 Gear and Brain, 장비와 두뇌, AI가 쓸 도구와 지능을 갖춰주는 단계인가요? 맞습니다. 에이전트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장비와 두뇌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 올바른 AI 모델 선택입니다. 작업의 복잡도, 요구되는 품질 수준, 비용 효율성, 이걸 다 고려해서
단순 작업에는 빠르고 저렴한 소형 모델을 쓸지, 복잡한 추론에는 고품질 결과물을 내는 대형 모델을 쓸지, 아니면 이걸 조합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델의 온도 설정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모델의 응답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다양할지를 조절하는 온도, 템퍼리처 설정도 중요합니다. 마치 창의성 조절 다이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요약처럼 일관성이 중요하다면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둘째는 적절한 도구, 툴 선택과 관리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외부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때 API 같은 도구를 쓰는데 너무 많은 도구를 한꺼번에 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가급적 6개 내외로 제한하는 게 좋다는 경험칙이 있어요. 아, 너무 많아도 안 좋군요. 네. 그리고 도구 사용 권한을 무제한으로 주기보다는 사용량 제한이나 명확한 사용 정책을 두는 게 안전하고요. 셋째는 고품질 지식 소스, 논리지 소스 확보입니다. AI가 학습하거나 참고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곧 결과물의 품질을 결정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는 데이터 과학의 기본 원칙.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하죠. 세 번째 A는 Execution and Workflow.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처리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작업 흐름 설계 단계네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에이전트가 엉뚱하게 작동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단계예요. 먼저 에이전트가 정보를 입력받고 결과를 출력하는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형식이 제각각이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 쉽거든요. 표준화. 다음으로 워크플로우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활성화 기준, 어떤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처리 단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오류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fail-safe 메커니즘 구현입니다. 안전장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정 오류가 반복 감지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 작동을 멈추는 회로 차단기, 서킷 브레이크 개념이나 오류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간에게 보고하고 복구를 시도하는 구조화된 오류 처리, Structured Error Handling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 뉴스레터 요약 에이전트 예시가 흥미로웠어요. 서로 다른 기사에서 정보가 다르게 나올 때 AI가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인간 편집자에게 보고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인 더 루프 접근 방식이군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AI의 현재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최종 판단이나 애매한 상황 해결은 인간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합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번째에는 내비게이션 and rules, 탐색과 규칙. 이건 AI가 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의사결정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규칙처럼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정보를 처리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특정 정보를 걸러내고 필터링 로직, 여러 작업 중에 뭘 먼저 처리하며 우선순위 로직,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처리할지, 처리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칙을 정의해야 해요. 이런 규칙들이 없으면 에이전트는 정말 망망대해에서 방향 잃은 배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중요하군요. 네. 또한 왜 AI가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사용자가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AI의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는 의사결정 추적, Decision Trails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좋아요. 의사결정 추적. 어떤 입력값을 받았고 어떤 내부 단계를 거쳐서 어떤 규칙에 따라 특정 결론에 도달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엄격한 금융이나 의료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필수적이에요. 네, 필수적이겠네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T는 테스팅 앤 트러스트, 테스트와 신뢰.
AI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성장 주기를 관리하는 단계군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 구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먼저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까다로운 예외 상황, 에즈 케이스즈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에즈 케이스까지요? 네. 또한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아가야 해요. 자료에서는 점진적 신뢰 모델, 프로그레시브 트러스트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점진적 신뢰 모델, 그건 뭔가요? 처음에는 인간이 AI의 모든 결과물을 검토하는 높은 감독, 하이 오버사이트 단계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성능이 안정화되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례 위주로만 검토하는 선택적 검토, 셀렉티브 리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AI가 대부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인간은 전체적인 전략 방향 설정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관여하는 전략적 감독, 스트래티직 오버사이트 단계로 점차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아, 점차 자율성을 높여가는 거군요. 사용자가 늘거나 데이터 양이 많아질 경우에 대비한 확장 계획, 플래닝 포 스케일링도 미리 고려해야겠네요. 처음엔 잘 되다가 부하가 늘면 성능이 떨어지면 곤란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부하를 테스트하고 부하 테스트, 필요에 따라 작업을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운영 비용 효율성까지 미리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교훈은 단순성의 힘, 더 파워 오브 심플리시티예요. 단순성의 힘이요? 네. 개발 초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상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더 단순하고 철저하게 테스트된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세스보다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는 게 오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이렇게 AGENT 프레임워크는 AI 에이전트의 정체성, A 정의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장비와 두뇌, G 준비, 실행과 워크플로우, E 설계, 명확한 탐색 규칙, N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테스트와 신뢰 구축, T까지 AI 에이전트라는 디지털 직원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군요. 맞습니다. 뉴스레터 에이전트 프로젝트가 작업량을 80%나 줄이고 구독자 30만 명을 확보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도 바로 이런 체계적인 접근 덕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반복 근무에서 해방돼서 더 가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결국 핵심은 명확하게 정의된 AI 에이전트들이 잘 짜인 시스템 안에서 조화롭게 협력하며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후반부에는 이외에도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20가지 실용적인 팁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문제점부터 해결하라. 처음부터 인간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라. 심지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하라. 디자인 포 페일리어 같은 정말 현실적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죠. 네, 아주 유용한 팁들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구축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넘어서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AGENT 프레임워크 같은 체계적인 설계 및 구현 방법론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의 현명한 역할 분담과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가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행동, 액션하고 주어진 상황과 목표에 대해 추론, 리저닝하며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기억하는 능력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동, 추론, 기억. AI 에이전트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네, 오늘 우리는 AI 에이전트 구축 가이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신중한 계획과 체계적인 실현, 그리고 인간과의 조화로운 협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설계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만약 미래의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당신의 선호도나 중요한 맥락들을 기억해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제안하는 정말 진중한 의미의 개인화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개인화된 파트너. 네.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서 가장 먼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미래가 현실이 될 때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스스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AI 파트너라니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유익한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